안녕하세요. 연애모 주치약사, 앞으로 여러분의 호르몬을 관리해드릴 이지양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호르몬이 뚝 끊어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몸이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달라고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데요. 갱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난소가 호르몬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출발은 우리 뇌입니다. 이 뇌의 시상 하부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 스트레스 정도, 수면, 체온, 혈당 같은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생리를 해도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시상 하부에서 검토가 끝나면 하부 기관인 뇌하수체에 출동 명령을 내려요. 그때 비로소 에스트로겐을 키우는 FSH와 황체를 키우는 LH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즉, 생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은 뇌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뇌가 준비되어야 난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서 생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요, 위기에 대비해서 2중, 3중의 안정장치가 있거든요. 이 난소, 즉 생식기가 호르몬의 주 생산 공장이라면 이 신장 위에 붙어있는 이 부신은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돕는 보조 발전소입니다. 이 젊을 때는 난소가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갱년기에는 난소의 호르몬 생산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부신의 역할이 좀 달라져요. 문제는 이미 이 부신이 너무 고갈되어 있다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자, 갱년기 증상은 난소에서도 호르몬을 못 만드는데 부신에서조차 못 만들 때 생기는 겁니다. 갱년기는 호르몬이 고장난 병이 아니라 난소 기능이 줄어들고 뇌, 부신, 간, 장, 이 전체가 재조정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호르몬 없이도 잘 지나가고 누군가는 하루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이때 너무 괴로운 분들이 밖에서 호르몬을 넣어 급한 불을 끄는 게 바로 호르몬 치료죠. 호르몬 치료의 장점 알려주세요. 안면 홍조, 수면 장애, 불안, 질 건조증으로 인한 통증 등으로 삶의 질이 무너졌을 때 이 처방 호르몬은 정말 빠르게 도와줍니다. 에스트로겐을 햇님, 프로게스테론을 달님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햇님은 우리를 활동하게 하고요. 달님은 우리를 재우잖아요. 햇님, 즉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줄어들면 몸이 활동하려고 교감신경을 확 끌어올리는데요. 이때 열이 오르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두근두근하게 되거든요. 또 이 에스트로겐이 충분해야 생식기가 촉촉한데요. 이게 없으니까 질이 건조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또 달림, 즉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드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호르몬을 복용해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 살 것 같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는 호르몬 치료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몬 치료의 단점도 알려주세요. 호르몬을 치료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밖에서 호르몬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네 라고 하면서 학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호르몬을 못 만드는 몸이 되고 약을 끊으면 더 힘들어지는 의존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호르몬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혈전, 즉 피딱지입니다. 다리 혈전이나 뇌혈관 위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흡연, 비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은요, 물과 소금을 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요. 가슴이 아프고 손과 발이 붓고 체중이 늘어난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간 해독 기능이 약하면요, 간에서 호르몬을 잘 분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작용인 자궁 내막암이랑 유방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암 검사는 꼭 받아야 되죠. 그리고 호르몬이 뇌 신경 전달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서요, 우울, 예민함, 두통, 메스꺼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작용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가족력, 사용 기간, 용량,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주치의와 꼭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호르몬 치료는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이 시간을 벌어줄 때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부신을 채워서 몸이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거죠. 슬기로운 극복 팁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과로하지 않기입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여분의 배터리인데요. 쉴 때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자신의 몸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과도한 운동은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지만 적절하게 움직이면 교감신경을 오히려 가라앉혀서 호르몬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수면 리듬을 회복시켜야 돼요. 잠을 줄여서 뭘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카페인이 든 커피, 말차, 녹차, 홍차 같은 음료랑은 이제 이별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부신이 채워지거든요. 세 번째, 혈액과 체액을 채워야 됩니다. 요즘 저염 하는데요. 지나침 저염식은 안 돼요. 염분이 너무 적으면 몸속에 체액이 부족해지면서 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열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결국 부신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러면 만성염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염증이 있으면 혈액과 체액이 계속 고갈되어서 호르몬이 더 안 만들어지죠. 이럴 때는 영양소의 도움을 받아서 혈액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무턱대고 사 먹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주세요. 감정을요, 절대 참지 마세요. 감정을 억압하는 데에도 혈액이 소비되고요. 혈액이 소비되면 호르몬이 고갈돼요. 호르몬은 결국 혈액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호르몬은 결국 뇌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느린 호흡, 산책, 명상 등으로 뇌에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식사. 가공식품을 줄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볶국튀 안 돼요. 쌈대치 오케이. 볶고 굽고 튀기지 말고요. 삶고 데치고 찌는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과식하면 안 됩니다. 장이 편해내야 호르몬도 부드럽게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호르몬 치료랑 관계없이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갱년기는요, 약으로 없애야 할 시기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갱년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몸이 나를 살리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어서 다시 신발끈 매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받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자,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고 몸은 보살피면서 정진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연애모 갱년기 여성분들 화이팅입니다. 건강을 지향하다 이지향 약사였습니다.